말레이시아가 한국산 FA-50M 경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18대를 계약한 상황에서 2차 사업을 통해 18대를 더 확보해 전체 전력을 36대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FA-50M 18대 추가 도입에 더해 다목적 전투기, 이른바 MRCA 사업의 준비까지 앞당기고 있습니다. FA-50M 36대면 부족했던 전투기 숫자를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또 다른 전투기 도입 사업을 이토록 서두르는 것일까요?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Defense Security Asia, 이하 DSA는 그 이유를 남중국해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공중전력 균형에서 찾고 있습니다. DSA의 8월 16일 기사는 너무 분량이 많은 관계로 원문을 직접 번역하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는 방식으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라파를 도입하는 동시에 터키 칸 전투기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싱가포르는 약 40대의 F-15SG와 60대에 가까운 개량형 F-16에 더해 F-35를 전력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그리펜 EF를 선택했고, 필리핀도 전투기 전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죠. 당장 이들 국가와 재래식 전쟁이 벌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변국의 레이더와 무장 사거리, 생존성이 빠르게 향상될수록 말레이시아 공군이 느끼는 상대적인 전력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남아시아 공중전력 1위는 싱가포르, 2위와 3위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4위는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4, 5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SA의 보도 내용대로 말레이시아가 블락 70 사양의 FA-50M을 36대, KF-11 보라매를 30여 대 도입한다면 말레이시아의 공중전력 순위는 베트남과 태국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와 2위를 다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해상 감시와 중국 군용기의 접근에 대응하려면 충분한 수의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DSA는 말레이시아가 MRCA 기종을 이미 결정했거나 구매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공식 기종 평가는 2029년이나 2030년경 시작될 가능성이 높지만 요구 조건 수립과 예산 반영, 기반 시설과 산업 협력 준비를 지금부터 앞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말레이시아가 KF-11 블락 2의 공대지 공대함 능력과 양상기 운용 실적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무하마드 노라즐란 아리스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도 현지 언론을 통해 현재 검토 중인 전투기만으로 작전 소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MRCA 사업을 앞당길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현재 검토 중인 전투기는 바로 FA-50M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한국 항공우주 산업으로부터 약 10억 7천만 달러에 도입한 FA-50M 블락 70 18대는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징검다리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와 스나이퍼 표적 지시포드, 링크 16 데이터 링크가 적용된 FA-50M은 영공 초계와 고등 비행훈련, 영공 방어와 경공격 임무를 담당하면서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소수의 수호이-30 MKM과 FA-18D가 불필요하게 비행시간을 소모하지 않도록 임무를 나눌 수 있습니다. 2차 도입 사업까지 진행돼 FA-50M이 36대로 늘어나면 조종사 양성과 출격 능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의 사바, 사라왁으로 분리된 두 개 전구에 전투기를 배치할 수 있는 전력 여유도 생깁니다. 하지만 FA-50M이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 MRCA를 대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레이더와 무장이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경전투기라는 물리적 체급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연료와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한 채 남중국해 먼 해역까지 작전을 펼칠 수 있고 보다 오랜 시간 채공하며 고위협 환경에서 제공 임무와 해상 타격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중형 전투기의 역할을 대신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FA-50M의 가치는 수호이-30 MKM과 FA-18D를 대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행시간을 고난도 임무에 집중시키는 데 있습니다. FA-50M으로 전투기의 숫자와 일상적인 출격 수요를 해결하고
MRCA로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 생존성을 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구상입니다. DSA는 기사를 통해 KF-11 보라매를 말레이시아 MRCA 사업의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KF-11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FA-50M 사업과의 연계성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두 기종을 모두 공급하기 때문에 조종사 교육과 정비인력 양성, 공급망, 시뮬레이터, 임무계획과 군수지원에서 상당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A는 KF-11을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을 뿐 FA-50M을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KF-11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실이 공개 경쟁의 결론을 미리 결정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F-11과 함께 말레이시아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MRCA 도입 사업 후보로 거론되는 프랑스 라팔, 스웨덴 그리펜 EF, 러시아 수호이 57E를 성능과 가격, 무장, 기술 이전, 총 수명 주기 비용이라는 5가지 항목으로 비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성능 측면에서의 비교. 현재 완성도와 실전 검증에서는 라팔 F4 표준형이 가장 앞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라팔은 9톤이 넘는 외부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제공, 지상 공격, 해상 타격, 정찰 임무와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수 국가에 실전 배치되어 운용되고 실전 경험도 축적됐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신규 기체 개발에 따른 위험을 피하고 당장 완성된 전투력을 원한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는 향후 수십 년 미래를 보고 MRC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수한 전투기가 수십 년 뒤에도 여전히 가장 뛰어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팔은 1980년대부터 설계가 진행된 기체입니다. 향후 F5 표준형에서는 지라갈륨 기반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극초음속 장거리 무장,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의 협동 능력 등을 갖출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카나드와 공기 흡입구, 외부 무장을 전제로 한 동체 구조 때문에 라팔의 추가적인 개량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 수호이 57E는 서류상 가장 강력한 제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형상, 쌍발 엔진, 초음속 순항, 추력 편향, 장거리 센서를 갖춘 5세대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출형 수호이 57E에 실제 어떤 수준의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소프트웨어가 제공되는지 실질적인 스텔스 성능과 임무 수행 가능률이 어느 정도인지는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엔진과 무인기와의 유무인 복합 운용, 멈티 능력 같은 개량 여지도 남아있지만 5세대 전투기로서의 핵심 성장 단계는 이미 상당 부분 구현돼 있습니다. 개발국인 러시아가 겪고 있는 경제 제재와 제한된 생산량, 정밀 전자부품 조달 문제까지 고려하면 앞으로의 개량 계획이 수출형 기체에 안정적으로 적용될지도 불확실합니다. 반면 KF-11은 현재 4.5세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11은 처음부터 내부 무장창을 고려해 동체 하부에 공간적, 형상적 여유를 확보한 채 설계됐습니다. 향후 내부 무장창과 EOTS, 매립형 안테나, 강화된 전파 흡수제를 적용한 5세대 전투기 KF-11EX로 발전하고 여기에 무인 협동 전투기와 AI 임무 지원, 전자전 파생형 KF-11EA까지 가세한다면 5세대를 넘어 이른바 5.5세대 전투 체계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펜 EF의 성능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레이븐 ES-05 A사 레이더와 스카이워드 G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첨단 전자전 체계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중심전과 분산 기지 운용,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출격할 수 있는 운용 효율에서는 오히려 4기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전투기라고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발 경량급 전투기라는 물리적 한계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 FA-50M을 36대까지 도입한다면 그리펜의 장점은 상당 부분 FA-50M과 겹치게 됩니다. FA-50M보다 훨씬 강력한 전투기인 것은 분명하지만 영공 초계와 신속 대응, 비교적 경제적인 출격이라는 역할은 유사합니다. 수호이 30 MKM과 FA-18D가 담당했던 장거리 고탑재량 임무를 대신할
MRCA라는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단발 전투기 그리펜 EF의 체급이 많이 아쉽다는 뜻입니다. 엄밀히 말해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과 같은 전형적인 군도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말레이 반도와 보르네오 섬의 영토가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어 작전적으로는 두 개의 해상 전구를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는 먼 작전구역에 도착한 뒤 얼마나 오래 채공하면서 공대함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 외부 연료 탱크와 전자전 장비를 함께 운용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건에서는 더 많은 내부 연료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쌍발 전투기 KF-11과 라팔이 그리펜보다 유리합니다. 공중급유를 받으면 된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급유기 숫자가 제한되면 여러 전구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고 급유기 자체가 고가치 표적이 된다는 문제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가격 측면에서의 비교. 쌍발, 중형 전투기들 중에서는 KF-11이 가장 높은 가격 경쟁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발 전투기인 그리펜 EF는 유지비가 저렴하지만 구매 가격까지 값싼 전투기는 아닙니다. 라팔은 완성된 전투력에 값을 지불하는 만큼 기체와 무장, 훈련, 정비를 포함한 수출 패키지가 비싼 편에 속합니다. 수의 57E는 공신력 있는 패키지 가격 자체가 공개되지 않아 싸거나 비싸다는 판단보다 비용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무장 능력 측면에서의 비교. 현재 가장 완성된 무장 체계를 가진 기종은 라팔입니다. 미티어와 미카 계열 공대공 미사일, 스칼프 순항 미사일,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 AASM 정밀 유도 무기를 통해 모든 주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라팔의 핵심 임무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프랑스와 유럽 중심의 별도 무장, 군수 생태계를 함께 도입해야 하며 이는 구매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 유지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펜은 미티어와 아이리스-T, RBS-15, KPD-350, 타우러스 같은 다양한 서방 무장을 통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F-11도 미티어와 아이리스-T의 실제 발사 시험을 완료했고 블락2에서 국산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 천룡과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그리고 각종 정밀 유도 무장 통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KF-11 보라매의 현재 무장 완성도는 라팔과 그리펜보다 낮지만 2030년경에는 그런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수의 57E의 러시아제 장거리 무장도 성능 자체를 낮게 평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말레이시아가 러시아제 무장과 데이터 링크,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다시 깊이 종속될 의지가 있는지 여부이고 설사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부품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술 이전 측면에서의 비교.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기술 이전에 가장 관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체결된 계약으로 입증된 기술 이전 실적에서는 사브 그리펜이 카이 FA-50을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펜을 브라질에 판매하면서 설계, 개발센터와 비행시험센터, 최종 조립 라인을 구축했고 브라질 엔지니어들이 체계 통합과 복자형 그리펜 F 개발에도 참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단발 전투기 FA-50이 아니라 쌍발 전투기 KF-11이 대상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F-11은 그리펜보다 체급이 더 큰 쌍발 중형 전투기이며 내부 무장창과 A사 레이더, 전자전 장비, EOTS, 무인협동 전투기 등 산업협력이 가능한 영역 자체가 훨씬 더 넓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단순 구매국이 아니라 5세대 KF-11EX나 무인협동 전투기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의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협력의 잠재적 깊이는 그리펜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총 수명 주기 비용 측면에서의 비교. 이 부문에서는 단발 엔진과 간소한 정비체계, 높은 출력률을 갖춘 그리펜이 가장 유리합니다. KF-11은 쌍발이기 때문에 그리펜보다 연료비와 엔진 정비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입한 FA-50M과 교육, 훈련, 일부 군수 지원 체계를 공유할 수 있어 라팔보다는 낮은 비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팔은 쌍발 엔진과 프랑스 중심의 항전, 무장 체계를 별도로 유지해야 하므로 높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수호이 57E는 단순한 정비 비용보다 필요할 때 부품과 무장, 소프트웨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가 더 큰 문제입니다. 값싼 부품도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KF-11은 현재의 무장 통합 완성도와 실전 검증에서는 라팔에 뒤지고 총 수명주기 비용에서는 단발 전투기인 그리펜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쌍발 중형 전투기라는 체급을 고려하면 가격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이며 라팔보다 저렴하고 그리펜 EF와도 충분히 경쟁 가능한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협력이 가능한 분야도 넓고 무엇보다 미래 성장 가능성에서는 네 후보 가운데 가장 앞선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부 무장창을 갖춘 KF-11EX와 전자전 파생형 KF-11EA, 무인협동 전투기를 포함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로 발전한다면 KF-11은 현재의 4.5세대 전투기에서 5세대, 더 나아가 이른바 5.5세대 전투체계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F-11은 단순히 치명적인 약점이 적고 전체적인 균형만 좋은 후보가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미래 성장성에서 분명한 우위를 지닌 가장 전략적인 후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여기에 말레이시아의 공군 전력 구조에서 MRCA가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는 중요한 조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까지 대입시켜 놓고 생각해보면 최종 결론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FA-50M 36대가 이미 전투기 숫자와 연공 초계, 훈련, 경공격 수요를 담당한다면 차세대 다목적 중형 전투기 MRCA는 FA-50M보다 조금 더 강한 단발 전투기가 아니라 FA-50M이 수행하지 못하는 장거리 중무장 타격 임무를 맡을 수 있는 기종이어야 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단발 전투기 그리펜은 우수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중무장 타격 임무를 맡기 어렵다는 점에서 불리합니다. 현재 가장 완성된 능력을 지닌 프랑스 라팔은 장거리 중무장 타격 임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후보 기종이지만 높은 가격과 유지비, 한계가 분명한 성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을 남깁니다. 러시아 수호이 57E는 성능을 따지기 이전에 앞으로 30년 동안 믿고 운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조차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면 KF-11은 FA-50M이 수행하기 어려운 장거리 중무장 타격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그리펜을 능가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유지비, 미래 성장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라팔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말레이시아가 이미 도입을 확정지은 FA-50M으로 수량과 경제적인 출격 능력을 확보하고 KF-11로 항속거리와 무장 탑재량, 생존성과 장기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FA-50M과 KF-21 보라매 모두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만드는 전투기이기 때문에 훈련과 정비, 공급망에서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죠. 그러나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말레이시아가 공식 후보군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FA-50M을 이미 도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세대 다목적 전투기 사업 우승자로 KF-11을 선정할 것이라 단정할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레이시아는 2029년이나 2030년쯤, 즉 KF-11 블락2가 대한민국 공군에 실전 배치되는 때를 기다려 KF-11 블락2의 공대지 공대함 능력과 실제 가동률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수출 가격, 산업협력 조건을 협상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DSA가 제시한 말레이시아 공군이 향후 건설해야 할 공중전력 구조와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입지, FA-50M 36대 운용 가능성까지 함께 놓고 본다면 가장 논리적인 조합은 FA-50M 플러스 KF-11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FA-50M으로 숫자를 채우고 KF-11로 체급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현재 공개된 MRCA 후보들 가운데 KF-11이 가장 높은 전략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멤버십 후원과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티스토리에서 운영되던 KKMD 블로그는 현재 네이버로 이전 중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려드리며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